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시즌2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최근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공약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지면서 토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또 무게가 실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한 토지 투자란 무엇일까요? 토지의 용도와 지역에 따라서 선별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이와 관련된 소식들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올바른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신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주세요. 02-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저희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저희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들 먼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 시간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부담은 또 시청자분들과 인사 먼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민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지민 전문가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씩 모아서 전략 세우면서 사랑과 행복이 또 가득한 한 주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함께하는 전문가 있으시지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의 주인공 소일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임야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금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농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정직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자, 소일섭 전문가께서도 다양한 정보들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이 더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방송 중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 소일섭 전문가 또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좋은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02-1638-3910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로도 간단하게 고민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작은 여분의 임야를 통해서 소규모로 밭을 이렇게 가꾸거나 또 그 안에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심에서도 이런 농지 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이 농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투자 가치가 있는 농지란 어떤 건지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네, 투자에 앞서 소일섭 전문가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 투자는 위치, 즉 입지죠. 그 다음은 용도입니다. 임야 투자할 때 용도 확인이 중요하듯이 농지 또한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도로인데요. 도로가 없으면 맹지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박자가 맞지 않으면 투자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지에서 입지라든지 그리고 도로 그리고 용도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지에는 어떤 용도가 있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임야에서 확인했듯이 농지에도 4개의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농지를 말합니다. 네.
절대 농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농지란 농지법 내에 속해 있는 용도의 농지를 의미하는 건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김지민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절대농지란 단어는 20년 전에 법정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정 용어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토지는 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절대농지라서 규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관리지역 농지는 상대적으로 개발하는 데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 머리 좀 아파진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도 많고요. 또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농지가 있는 반면에 또 되지 않는 농지가 있다. 같은 농지인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소유섭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쉽게 이번에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농지와 관리지역 농지 어떤 식으로 구별하면 좋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내가 현지에 답사를 갔을 때 논이나 밭을 보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농지에 투자 시에 이렇게 전형적인 자, 이렇게 논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황금알을 낳는 토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요게 좋다 나쁘다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전문가가 이 토지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논으로 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전형적인 농촌은 이제 가까이 가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토지를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주변으로 이제 개발의 어떠한 이슈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토지를 내가 투자를 해야 단기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 화면에 보시면 자, 전형적인 논밭인데 자, 요게 A고 자, 요게 B라고 치면 시청자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눈으로 봤을 때는 요 A가 더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판판하게 지금 다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요 A가 좋은 걸로 느껴집니다. B는 지금 뭐 밭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게 50만 원이고 자, 요게 100만 원입니다. 똑같은 논밭인데 밭인데 왜 여기는 50만 원이고 왜 여기는 100만 원이냐? 그랬더니 중개인이 여기 이분은 지금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이민을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하게 급매로 나왔기 때문에 50만 원이고 옆에 있는 토지는 지금 현재 시세가 100만 원을 갑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어떤 토지를 구입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요 A를 선점을 할 겁니다. 왜? 50%나 싸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는 그렇습니까 하고 뭐요? 용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용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 물어보지 않고 그래 그럼 요거를 사겠습니다 하고 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요 토지가 건축 행위가 안 된다고 할 때 법적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물어봐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도를 보시면 아까 A라는 화면이 농업 보호구역, 그러니까는 절대농지죠.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건축행위의 제한이 상당히 큽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류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요 B는 아까 이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요 토지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100평에 40평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높은 거고, 요 토지는 이민을 가서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가 안 되는 농사만 짓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변의 개발의 이슈로 인해서 가격은 똑같이 동반 성장을 합니다. 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자, 지목은 전입니다. 전이고 공시지가가 곱하기 3 하니까 24,500원이니까 6만 원, 7만 원 좀 넘네요. 그러니까는 절대농지치고는 공시지가가 사실 가격이 좀 나오는 토지입니다. 왜? 주변의 개발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용도를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비도시 지역에는 관리지역에 투자를 해야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농림지역이라 건축행위에 제한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지민 전무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절대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토지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가 뭔가요? 절대로 농사만 짓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혜섭 전문가께서 그림을 보면서 소개를 또 해주시니까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쉽게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웬만하면 이제 토지 좀 더 싸면은 싼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싼 게 또 이유들이 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저렴한 그 금액으로 토지를 구입을 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더욱더 꼼꼼히 토지 이용 확인원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지민 전문가님, 제가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생각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거기에는 농업진흥지역에는 경지 정리가 잘 된 전이나 답이나 댐이나 저수지와 같은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 주택, 즉 창고나 주차장을 포함하여 660제곱미터 이하를 할 수 있는데 평수로는 200평 정도가 됩니다. 묘목, 과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 마을회관, 공동창고, 작업장, 농업축산용 관리사 등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나 댐 주변은 경치가 좋아서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농업보호구역 안에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관광농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관광농원은 2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평수는 약 6,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말농원은 3,000제곱미터 미만인데 평수는 907평 정도, 900평 가량 보시면 되고요. 부지가 1000m 미만인 단독주택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평수는 약 302평, 300평 가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슈퍼, 의원 등 이런 것들도 가능하나 일반 음식점, 이용원, 일반 목욕장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기원, 휴게 음식점, 당구장, 탁구장, 금융업소, 중개사 사무소, 게임장, 학원 등은 가능하고요. 일반 음식점과 골프장 허용은 불가입니다. 네.
농지에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안에서 지을 수 없는 것들도 분명 있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또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농지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또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 준비되는지 우리 소일섭 전문가에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농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어떤가요? 전형적인 농촌의 거의 다 농지입니다. 근데 농지가 어떤가요?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다 농지 정리가 다 돼 있는 토지입니다. 요런 토지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요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요렇게 바둑판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농지를 더 많이 큰 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지 정리를 다 해준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러니까 절대농지죠. 요즘은 뭐 절대농지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절대농지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농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사실 서류상에는 지금은 절대농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 지역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토지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의 이슈가 많은 지역들의 주변에 이런 농지들을 일명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5만 원, 10만 원짜리를 보통 2, 300만 원의 뭐 명품 토지다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적도를 보니까 아예 초록색 있는 부분들은 다 농림지역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지도상에도 찍혀 있고요. 서류상에는 농림지역이 아까 보여준 농업진흥지역으로 사실상 서류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 옆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미니 도시화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지. 아니 왜 여기는 여기 봐봐라 이렇게 건축 행위가 돼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서류를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지 절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토지들은요, 임야든 농지든 다 모두 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행위에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축에 제한이 없는 토지들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 단기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지, 건축에 제한이 있으면 자, 농림지역 임야에도 청소년 수련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집가가 올라갈까요? 자, 절대농지에 농업진흥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농사를 짓는 농기구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자, 그래서 농기구를 놓을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김지민 전문가님께서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 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지 실패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서류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 공인중개사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토지는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는 아파트에 대해서, 상가는 상가에 대해서의 전문가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 투자 전문가는 또 소일섭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02-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토지 투자 계획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이런 말들 좀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고수가 이렇게 토지 투자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도 좀 비슷하게 고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토지 투자 이런 식으로 전략들 세워나가셔서 접근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토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농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궁금한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은 당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정부 부동산 대책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지 투자 관련해서 정부 규제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바뀌어 나갈지 흘러나갈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지미 전문가께서 좀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어떤 이야기 좀 준비됐을까요? 네.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 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농지 소유 및 농지 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농지 소유 및 농지 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는데요. 각각 63.8%와 59.9%로 높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농지 이 투자에 있어서 규제가 좀 더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될까요, 소일섭 전문가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뭐 임야든 농지든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용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류 확인입니다. 꼭 서류 확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그래야 내가 단기 안에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이 세 박자가 아니면 장기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 이용 확인을 꼭 여러분께서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저희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보기가 어렵다 아니면 주위에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셔서 우리 소일섭 전문가의 도움도 이어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주변에 토지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이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토지 이용 확인원과 그리고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용도는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먼저 꼭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습관 또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02-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대1로 세미나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미나에도 참여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들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어떤 식으로 또 세미나 마련되고 있는지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소일섭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 세워야지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정보 좀 전해주실까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데요. 내가 요즘 경기 안 좋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소액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두려우시죠?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그러면 정직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020년 이와 같은 정보 얻으셔서 성공 투자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좋은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